그램이세요?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뭘? 노트북. 다 그램 쓰네 요새. 노트북 줘? 아니지? 자기 거예요. 그냥. 작가님도요? 그램이에요? 좀 아저씨 같았는데? 응? 오늘 순대국밥 먹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의 마지막 날은 아니구나. 내일이 마지막 날인가? 네. 아 시간 진짜 빠르다. 각도 좀 신경 쓰시는 그럼 영화 감독을 꿈꿨는데 아, 진짜요? 그럼 센터 맡고 이런 거 삐뚤어지면 열받지. 오, 영화. 오빠 무슨 과 나오셨어요? 나 광고공부학과. 와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네. 돌아와 귀국하고 시차 때문에 못 잔 다음에 다음날 아침부터 골대녀 2방 찍고 진짜 피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시차 때문에 못 자고 2시에 일어나서 뛰어야 산다. 뛰어 산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게 대부분 러닝을 새벽에 하니까 새벽 콜타임이야. 일찍 가는구나. 물론 이제 그래서 좀 빨리 끝나는 부분도 있어서 좋은데 2회를 안 찍어서 좋아. 보통 한 회를 찍어서. 근데 보통 한 회 예능은- 찍으면 매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래도 그게 좋은 것 같아. 매주 가진 않았는데 보통 어디 안 좋은 부분도 있구나. 멀리가 여수에서 2박 3일이면 그럼 3일 빼야 돼. 맞아, 으뜸 언니 들어보니까 힘들어하는데. 강원도도 가지 않았어요? 강원도 안 나랑 계시- 갔어. 아. 나 그거였대.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할 때는 한 해 찍어도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 가는데 이때는 너무 빡센 거지. 그리고 이거 하고 3시에 끝난 다음에 파주로 넘어가가지고 문제적 남자 오. 2회분을 찍는데 끝난 게 새벽 4시 반이야. 수학이야 또 수학. 오빠가 푸는 거예요? 오. 정승재 아저씨가 막 거의 새벽에 광기. 수학 풀면 오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MC도 아니고 거기 가서 푸신 거였다고요? 놀라운데. 여러분 깡깡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빠 이과세요? 아니? 근데 왜 수학 편에? 수학을 안 한 지가 30년이 됐는데. 교육과정도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치. 30년인데 테스트 레벨 테스트 문제를 이렇게 줬어.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로 오더니 보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더라? 아예 외국어보다 더 어려운 느낌.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제작자한테 그랬어. 지금이라도 하차시키셔도 저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하차시키세요. 뭔가 오빠 수학 실력 느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건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부터 가겠습니다. 내일입니다. 2, 1 숙보 음식물 처리기 속 반려 미생물에 빠진 사람들 미생물 밥 주려고 남은 음식을 싸간다고?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음식물 처리기 속 반려 미생물에 빠진 사람들 미생물 밥 주려고 남은 음식을 싸간다고 였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속에 미생물이 살고 있고 그 미생물이 음식을 분해하지 않습니까? 남은 음식물을 버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그 음스들이 싹 사라져 있는 거 보면 괜히 뿌듯하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빠지면 이제 미생물들도 생명이니까 뭔가 잘 먹고 소화할 수 있게 음식물을 잘라서 준다거나 미생물들이 특히 좋아하는 탄수화물을 일부러 남겨서 준다거나 반려 미생물로 여기면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심지어 회식하다가 미생물이 날 기다린다면서 남은 고기들이랑 반찬들 또 봉투에 챙겨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행이라도 가서 집을 비우면 우리 소중한 미생물들 죽을까봐 밥 줘야 되는데 이런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장 볼 때 미생물 준다고 저렴한 이제 맨빵, 식빵 같은 거 하나씩 더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많이 외로운 분들은 반려 미생물을 키워보시면 심심할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음스 처리도 하고 반려 생물도 함께 키우면서 동반자가 되고 일석이조죠. 자, 일조토 씨는 이걸 이해하나요? 근데 저 집에 실제로 있습니다. 아, 음스 처리기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반려해요? 아니, 근데 저는 좀 미안한 게 제가 남기는 게 별로 없으니까 종종 흑갈색이 돼요. 예. 반려 미생물들을 굶겨 죽이는 여자. 미생물들이 굶주리는 집에 사는 그 집주인 일조터 씨와 오늘 먹방 월드컵을 할 겁니다. 음식 얘기에 진심인 먹자랄 남매가 오랜만에 고품격 먹방 토크를 나눠볼 거니까 궁금한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미생물 학대하는 거 처음 본다라고 했습니다. 미생물 보릿고개. 그건 보릿고개가 아니죠. 미생물 히말라야죠. 예, 산맥이 끝날 일이 없습니다. 아사하는 미생물들. 무슨 말씀이세요? 자, 배성재 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우 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으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 줄 거 없어서 고양이 사료줌. 아, 고양이도 있구나. 네. 그게 갈색이어야 건강한 미생물인데 저는 고양이랑 미생물이랑 살아남는 자가 강자네. 적자 생존이네. 아니 고양이 건 뺏어 먹지 않죠. 옛날에 그러니까 고양이 남은 거 주던 시절에는 살아남을 수 없었는데 현대사회 고양이니까 사료가 다행이에요. 있어서 다행이네. 종류도 많고. 서바이벌이네. 고양이가 이길 수 없는 생명이네. 고양이 웬만하면 최강 포지션인데. 코너 시작할게요. 잠깐만, 근데 미생물 그거 괜찮나? 미생물이야 아니면 가는 거야? 미생물이야. 미생물 그 방식 그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가는 거는 또 시간 걸리고. 근데 미생물 좀 냄새가 있어요. 그 특유의 좀 꾸릿꾸릿한. 아 그래? 네, 좀 냄새가 있어서. 아니 근데 나는 가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건 뭔가 진짜 탄수화물이 좀 별로 안 다양하다. 좋더라고. 탄수화물 남겨서 넣으면 떡이 돼서 그게 고장이 나. 그 흙으로 안 변하고요? 탄수화물. 그러니까 흙으로 변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넣거나 떡을 넣거나 아니면 뭐 빵만 넣고 막 이러면 잘 못 갈더라고. 오빠 그럼 미생물이 더 맞겠다. 걔는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그런가? 근데 좀 확실히 커요. 가는 것보다. 그 막 열을 줘야 돼가지고 미생물한테. 두 개를 돌리면 너무 음식공 그것도 그런. 그러면 음스 방을 만들어야 돼. 지금도 다용도실 개가 차지하고 있는데 두 개를 돌리면 약간 그렇긴 하네. 너무 돼지 같겠지. 투베럭 층으로. 넘어갈게요. 공신력은 없지만 먹부심은 있다. 설득을 하다 보면 군침이 돈다. 맛잘알 두 남녀가 재미로 펼치는 자강 두둔 월드컵. 먹방 월드컵. 먹방 월드컵 함께할 분입니다. 퓨처 배성재를 꿈꾸는 프로 다이어터 일조어터 씨 어서 오세요. 네, 성재 오라버니를 보고 결혼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어터 김주현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의 명언이긴 하지만 그렇죠. 인생에 많이 또 적용되죠. 예. 제가 거의 8회 말까지 왔거든요. 아 8회 말이에요. 네. 아이 지금 나이 때문에? 네, 좀 그렇죠. 에이 무슨 나이가 8회 말입니까? 그 아, 나이면은 지금 클리닝 타임 정도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5회 말 끝나고 이제 클리닝 타임에 이제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시간. 그 정도죠. 좋은 시간이네요. 예, 93년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완전 망언입니다, 그거는. 예. 저는 한 15회 말 정도에 저도 9회 말은 아니었어요. 예, 15회 말 정도의 끝내기. 예. 근데 그때까지 가는데 무승부 안 나면 기분 좋거든요. 아, 그렇죠. 다행이죠. 그렇죠. 예. 자, 지난 먹방 월드컵은 스페셜 DJ 허영지 씨와 함께 했는데 허영지 씨 체구를 보면 뭐 먹기나 하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자격지심 때문에 예. 살짝 경계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잘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전혀 뭘 먹을 것 같이 안 생겼는데. 그리고 주제가 저희 둘은 절대 할 수 없는 주제였어요. 뭐예요? 소개팅에서 피해야 할 음식 월드컵이었거든요. 아, 그거 괜찮다. 모르잖아요. 네. 소개팅이라는 게 성사율이 되게 낮은 행사 아닙니까? 어떻게 좀 사업적 관점으로 접근할 때 소개팅이라는 거 보통 그 발생 빈도에 비해서 타율이 되게 낮은 그렇죠. 사업이잖아요. 사실 들어가면 안 되긴 하죠. 저는 거기가 메뉴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항상 파스타, 뭐 스테이크, 뭐 그러다가 조금 뭐 괜찮으면 이제 다음 메뉴로 넘어가는데 네. 다음 뭐 술자리라든가 거기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음식 때문에 소개팅 성사가 잘 안 된다. 그렇죠. 음식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코스를 짜가지고. 계속 먹고 싶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강렬하게 시작해가지고 뭔가 그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굉장히 전개되기 쉽게 만들고. 약간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손보고 싶다. 오빠랑에서도 이렇게 됐겠네요. 자, 코너 초반에 일조어터가 인사하면서 매번 그날 몸무게를 말해줬는데 요즘 현황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요즘 96kg입니다. 아, 반응이 더 짜증나요. 이제 저랑 격차가 좀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예. 오빠 왜 이렇게 말라진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다시 조금 올라와서 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그래도- 이탈리아 갔을 때 그 86까지 갔더라고요. 오, 대박. 네, 그래가지고 우리 10kg 차이였어요? 근데 지금 느낌은 87에서 88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별로 안 쪘는데. 9대로는 아직 안 가고 있어요. 서운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목표 몸무게는 85. 그렇죠. 예. 제가 85kg 때가 가장 예뻤습니다. 근데 진짜예요. 고2 때 85kg거든요. 예. 이때가 제일 잘 나갔다. 저도 고2 때가 제일 잘생겼었거든요. 예. 몇 킬로인지 기억나세요? 그때 놀랍게도 제가 66까지 나요. 진짜요?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제 인생 다이어트를 해봤을 텐데 오. 그게 이제 너무 말랐는데? 한 달 만에 거의 20kg를 뺀 다음에 네. 그게 한 68, 69 정도였거든요. 진짜요? 근데 그러고 고2까지 조금씩 더 빠지다가 66을 제가 보는 순간 그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네. 그렇긴 이건 좀 해요. 아닌데. 너무 말랐어요. 네. 오. 그때부터 서서히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죠. 어쨌든 제가 워너비다 이 얘기죠. 몸무게도 원업이네요. 네, 이럴 줄 몰랐는데. 네네네. 서운하네요. 자, 근데 커여운 뚠주어터님 일주어터가 술 게임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던데 술자리에서 분위기 띄우는 요즘 술 게임 뭐가 있나요? 사실 저도 이제 술게임을 할 나이가 좀 지나서 잘 모르지만 제가 요즘 좋아하는 술게임이 있습니다. 뭐요? 웃지 않고 상대방의 자식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웃지 않고. 네, 그러니까 좀 드립을 쳐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 오빠의 자식 이름 지어준다. 이렇게 웃지 않고 얘기하는 거. 저는 오빠의 아들이 좀 세상을 둥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구. 발리볼. 왜 본인이 웃어요? 왜 본인이 웃어요 그래요? 괜찮지 않았어요? 배구? 네? 이거 저희 회식 때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일주어터가 그럼 시작한 게임이었나요? 했었어요? 본인이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넉살이 있구나 그때는. 진짜? 넉살이 뭐라 그랬지 나한테? 맞다. 막 욕했지. 뭐라 그랬지? 맞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육두문자 뭐였지? 말하면 안 돼. 그래요? 끝나고 얘기해. 배신자, 배때기 뭐 이런 거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심했어요. 아예 욕을 했나? 예. 진짜 웃기다. 이건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아예 걸렀나 봅니다 제가 귀에서. 그래요. 그럼 저 때도 제가 알고 있었나 보다. 맞아요. 근데 넉살 오빠 너무 강해서 제가 못 치고 갔거든요. 그래 이거는 밑도 끝도 없네요 진짜.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면 그 아마 본방인 편집될 때인데 전태풍이 했던 얘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테랑 와가지고 육두문자를 했어요 그냥.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술게임 다음 회식 때 더 기대할게요. 자, 매주 이 시간은 음식 관련 주제로 베텐만의 먹방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인데 음식에 진심인 저희 둘이 아무 말 토론을 하면서 1위를 정해봅니다. 원하는 음식 관련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남기시면 되고요. 선물 프리미엄 식사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뭡니까? 네, 먹방 월드컵 오늘의 주제는 이탈리아 여행을 다녀온 베디 맞춤형으로 골랐습니다. 이탈리아 음식 월드컵! 후보군에 올라온 음식 8개 중 최고의 이탈리아 음식 단 하나를 정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아직 제 그 트림 하면 올라오거든요. 아직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많이 드셨어요. 너무 많이 2주 동안 잔뜩 구겨넣고 왔기 때문에 한식 한 번도 안 드셨어요? 2주 동안? 한식 한 번도 안 먹었죠. 진짜요? 예,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미친 듯이 때렸죠. 비빔밥 먹고 라면 먹고 또 그 다음에 도착해서 2주 집에서 동안. 김치찜 먹고. 예. 자, 그러면 후보 발표해 주시죠. 이탈리아 음식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번 파스타, 후보 2번 뇨끼, 후보 3번 파니니, 후보 4번 젤라또 아이스크림.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번 리조또, 후보 6번 피자, 후보 7번 라자냐, 후보 8번 에스프레소. 네. 자, 이거 사실 음식이라기보다 이탈리아 가면은 보통 관광할 때 네. 챙겨 먹게 되는 시리즈라고 봐야겠네요. 예. 근데 사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많이 팔아요? 그쵸. 예. 많이 파는데 전 이번에 사실 라자냐는 먹지 않았습니다. 오. 예, 라자냐는 먹지 않았고 파니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파니니 하면 약간 그 뭐랄까 빵 자체 종류를 한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보니까 그냥 샌드위치를 파니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냥 이름 예, 자체를. 그래서 제가 이거 샌드위치 주세요 그랬더니 주문 받는 분이 파니니 뭐 이러면서 그래서 나 분명히 햄치즈 샌드위치 시켰는데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파니니 이러면서 중얼중얼하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파니니는 그냥 이탈리아에서 먹는 샌드위치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예. 저는 보통 그릴 샌드위치라고 하죠. 한번 빵을 이렇게 구워주는 게 파니니라고 생각했는데 구워줘요? 그거일 수도 있어요. 구워서 나오긴 했어요. 생빵에다 주진 않았고. 예. 성재형은 뚜니니라고 하시면 참고드리고요. 귀여운데요? 예. 자, 그러면 1주부터는 이탈리아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권위가 전혀 없네요. 권위는 없지만 예.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양식이죠. 네네, 이탈리아식이. 그렇죠.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 한국에서 먹는 거랑 정말 맛이 많이 달라요? 달라요. 아, 네, 진짜요? 아예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럼 진짜 권위가 없는데요? 예. 농담입니다. 제가 이렇게 느꼈던 거는 예전에 이탈리아 중계 갔을 때나 뭐 제가 혼자 여행 갔을 때 뭐 이랬을 때 느꼈던 이탈리아 음식 파스타, 리조또 뭐 여러 가지 젤라또, 피자, 에스프레소 이런 것들은 진짜 아예 다르다고 느꼈는데 요번에는 그 정도 아니었어요. 좀 많이 따라왔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진짜 레스토랑들이 고급화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만큼의 감동은 없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먹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러면 A조 대결 시작합니다. 네, 후보 1번 파스타입니다. 끓인 면을 소스에 넣어 익혀 먹습니다. 면과 소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기 제일 좋은 음식이고요. 실패할 확률이 적어서 맛도 기본은 합니다. 토마토 소스, 크림 소스, 오일 소스, 먹물 소스 다양한 조합으로 돌려 먹으면 되니 질리지 않아요. 결승에 반드시 올라가야 하는 음식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태리 음식점들은 무조건 파스타나 피자가 주력이거든요. 이유가 조금 가벼운데요. 그러네요. 반대 의견입니다. 데이트할 때 빼고 저 혼자서는 사 먹어본 적 없습니다. 남자들은 의무감을 먹는 음식입니다. 뭔가 외로워 보이네요. 그래서 데이트용이죠. 한 그릇에 10,000원 후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비쌀수록 양이 적고 가성비가 별로인 기묘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부분인데 네. 좀 고급 진짜 유명 파스타집 가면 요따만큼밖에 안 줘요. 요따만큼이 요만큼 아니라 살짝
이 더나 넓은 아, 맞아. 그릇에 그릇이 커. 요만큼 말아가지고 한 입거리를 주거든요. 그거 아시죠? 그릇은 넓은데 파스타 네. 구멍은 작아. 그러니까. 이 엄폭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열받죠. 그렇죠. 이 대야 같은 부분 뭐에 쓰라고 하는 거 있어요. 대야 같은 그러니까, 부분. 그러니까 실용성이 있어야 아, 되잖아. 맞아요. 그 부분은 뭐지? 그것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마지막 반대 의견입니다. 조금만 식어도 면 요리 특성상 수분이 날아가서 퍽퍽해지니 먹는데 불편합니다. 그렇죠. 파스타. 뭐 비싼 이탈리아 요리하면 생각나는 넘버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피자와 함께. 어떤 파스타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로제 파스타 이런 거 좋아해요. 아, 좋죠. 로제 파스타. 정말 좋죠. 아니 뭐 순댓국밥 먹는 것처럼 리액션을. 오늘 먹고 왔어요. 로제 파스타 저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실제로 이태리에서 파는 파스타는 좀 재료가 적다면서요? 약간 제가 이탈리아 파스타 먹을 때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는 약간 자박자박하게 주는 느낌이거든요. 국물이 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약간 그건 미국식 파스타가 피자 체인과 함께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안 그런 데도 많은데 이탈리아 처음 가서 느꼈던 거는 면에다가 그냥 소스를 묻혀주는구나. 예, 남는 소스가 별로 없고 약간 면에다가 소스를 살짝 그 발린, 그러니까 면을 먹는 느낌. 우리는 소스를 되게 중요시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토마토를 먹느냐, 크림을 먹느냐, 뭐 맞아요. 로제를 먹느냐 이거였는데 약간 거기는 면을 먹을 때 맛을 확실히 돋아주는 게 소스. 면이 좀 더 중요하구나. 예, 비빔면에 가까운 느낌을 받았어요. 짜장면 느낌보다 근데 한국에서 파스타 먹을 때 숟가락으로 소스 퍼먹는 맛도 있거든요. 맛있죠. 예. 그래서 거기는 보통 남는 소스를 그 빵을 깔아주잖아요. 아, 네네. 그걸 엄청 발라가지고 이제 싹싹 먹는데 제가 그거 진수를 보여주고 왔죠. 아, 이번에. 예. 빵을 그냥 이렇게 빡빡하게 닦아가지고 새 그릇 만들어서. 네, 거의 아니, 그래도 국가대표가 된 신혼여행인데. 심정으로. 아, 그래요? 너 K 파스타 먹는 법 보여줘? K 바르고경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역시 네. K. 네네. 아무튼 로제를 제일 좋아하시고. 네네, 맞죠. 저는 그냥 사실 크림이냐 토마토냐 이 양대 산맥으로 보면 토마토 쪽을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 이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아직은. 파스타 맛이.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소스가 확실히 이탈리아 현지가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토마토가 좀 더 살아있죠. 토마토가 다른 것 같아요. 아예 토마토. 알고 보니 아닌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맛이 그렇게 느끼셨으면 그런 거죠. 근데 좀 우리나라의 음식들은 조금 단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 이탈리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좀 비싼 데서 토마토 파스타를 먹으면 좀 신맛이 더 있던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네. 살짝 제가 느끼기엔 그랬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2번 요끼입니다. 감자 전분을 싸서 동그란 반죽을 만들고 소스에 넣어 먹습니다. 식감이 부드럽습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요끼는 감자로 만들기 때문에 감자의 은은하지만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좋고요. 걸쭉한 크림 소스와 쫀득한 반죽과의 궁합도 최고입니다. 먹잘알들은 파스타보다 요끼를 먹죠. 감자를 굽고 찌고 으깨고 밀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드는데 시판 면과는 차원이 다른 정성입니다. 셰프신 것 같은데.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요. 이가 약한 어르신들도 이가 제대로 안 난 어린아이도 먹기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배려해야 되나요? 자, 요끼의 반대 의견입니다. 같은 감자 메커니즘으로 옹심이나 수제비를 이길 수 없죠. 메커니즘 이런 데 쓰는 단어가 맞나요? 메커니즘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 같은 감자류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감자 종류. 네, 그렇죠. 먹다 보면 요끼 반죽이 부족하거나 소스가 부족한 긴급 사태가 반드시 옵니다. 걸쭉함의 극치입니다. 텍스처 면에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먹다 보면 반죽이 목구멍에 남아서 목이 턱턱 막혀옵니다.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한 5개를 말아도 먹었는데 포크로 뽁뽁뽁뽁 찍어가지고 한꺼번에 먹으니까 떡처럼. 요끼. 요끼. 네. 이번에 드셨어요? 먹었습니다. 오, 진짜요? 예. 거기는 어떻게 크림 소스인가요? 크림 소스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쫄깃한 느낌이 더 강한 쫀득한 느낌, 옹심이처럼 네네네. 그런 감이 있는 요끼를 더 좋아하는데 거기서 먹었던 요끼는 조금 많이 부드러웠습니다. 예, 맛있긴 했는데
저도 이 감자 메커니즘 중에 옹심이나 수제비류 같이 약간의 덩어리 느낌이 있는 좀 더 짠득한. 그런 감자 메커니즘이 더 좋거든요. 저는 사실 요끼를 한 번 먹어봤는데 그래요? 좀 맛없는 데서 먹었나 봐요. 그래요? 네, 기억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감자의 향이 조금 이런 파스타 소스를 안 어울린다고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좀 그 버석버석한 식감이 저는 조금 별로였어요. 아 그래요. 요끼. 사실 맛있죠. 근데 엄청 비싼 음식으로 치지 않아요? 아닌가? 파스타랑 약간 동 레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더 가격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잘 그렇게 예. 파는 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배달에서는 더. 이탈리아 음식이 약간 제대로 시키면 좋은 게 보통 스타터 하나 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퍼스트 코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파스타랑 피자랑 뇨끼 같은 게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콘디라 그래가지고 이제 메인 코스는 뭐 이제 티본 스테이크라든가 제대로 된 또 요리 메인 디쉬를 따로 먹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그렇게 시키면 분명히 엄청 많거든요. 네. 파스타를 먹고 또 스테이크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웨이터한테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먹는 거 괜찮아요? 그랬더니 너무 많지 않냐? 그랬더니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먹는다고. 아, 예. 근데 상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시켜요 저희는. 네네. 근데 다른 테이블 보면 우리만 그렇게 먹어요. 다른 테이블 보면 다 하나 그냥 먹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 뭔가 코스로 먹는 게 좀 당연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원래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먹는 거를 많이 못 봤어요. 아, 그래요? 예. 오빠 최고의 손님이었네요. 그러니까 덤탱이는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먹었으니까. 이탈리아 원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다들 많이 안 먹는 시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디저트까지 먹으면 코스가 좀 완성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디저트까지 티라미수로. 오, 확실히 다른가요? 티라미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티라미수가 오늘 여기 없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후보 3번 파니니입니다. 치아바타 등의 빵 사이에 치즈, 채소, 햄을 넣어 만드는 이탈리아식 샌드위치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파니니는 치아바타 빵의 겉면을 구워주는 경우가 많고 단순히 생식빵을 쓰는 샌드위치보다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샌드위치니까 속에 재료가 한 개 없이 무궁무진한 조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브런치집에 가면 무조건 파는 메뉴가 파니니입니다. 고급스럽게 맛있는 음식이죠. 사실 그렇게 고급 음식이 조금 그 샌드위치 이름이 또 그렇죠. 이게 또 설명에 또 샌드위치가 써 있네요. 반대 의견입니다. 파니니 먹어본 사람 있나요? 이거 박영진 씨 느낌이죠? 맞습니다. 파니 어딜 파니니를 먹고 남자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많을 듯요. 응? 진짜요? 너무 여기 쓰시는 남성분들은 못쏠. 그래요? 못쏠. 집에 좀 많이 계시는 거 노데이트. 오케이. 파니니가 뭔가요? 이 음식 어디서 파니니? 이것도 못쏠. 오케이. 못쏠. 파니니는 속에 모짜렐라 치즈 넣는 게 국룰이죠. 그 말인 즉슨 먹다가 온도가 식어서 치즈가 굳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뭐죠? 칭찬도 하고 치즈가 굳어서 맛이 없어진다. 네, 식으면은 이제 맛이 없다. 이런 모짜렐라는 식어도 맛있지 않나요? 또 그 맛이 또 있죠. 예. 딱딱한 빵 때문에 잘라서 먹기도 불편하고 손에 들고 먹기에도 가로 문제로 불편합니다. 조금 어거지 반대 의견 같은데요. 샌드위치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흐르는 거 싫어 질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파니니는 샌드위치 중에서 조금 이렇게 컴팩트하지 않나요? 제 느낌은? 두께가 네네. 그럴 수 있죠. 제가 예. 채소 들어간 파니니를 많이 안 먹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파니니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보통 카페에서 많이 파니까 맞아요, 카페에서 맞아요. 파니니를 주문하면 그렇게 두께감은 없고 맞아요. 겉에 빵 자체가 이제 치아바타라 그래가지고 약간 그 먹기 편해요. 맞아요. 손에는 좀 묻는 편이지만 그 흰 가루 같은 게 조금 예. 있는 편인데 저는 먹긴 편한데. 그래도 먹긴 편한데 약간 배신감 느낄 때는 있어요. 그 만만한 두께감인데 안에 별게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번에 이탈리아 가가지고 파니니를 먹으니까 두꺼운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냥 약간 빵을 굽고 치즈도 익혀서 나온 이탈리아 샌드위치 종류들을 통틀어서 파니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채소도 많이 들어가요? 채소도 꽤 있고. 그래서 이번에 뭐 샌드위치를 몇 번 먹었는데 네. 맛있었습니다. 예. 근데 큰 차이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샌드위치랑. 예. 그렇죠. 뭐 빵이 크게 차이가 없으면 맛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속재료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샌드위치류 중엔 역시 햄버거를 또 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탈리아도 햄버거 많이 파나요? 호텔에 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집들도 분명히 있고 네네. 뭐 버거땡, 맥땡땡땡 그런 것도 다 있고 근데 이제 그리고 파이브 땡땡도 있고 오. 다 있는데 그 먹진 않았습니다. 근데 호텔에는 있더라고요. 그죠. 호텔 예. 햄버거는 또 맛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이탈리아 사람들은 햄버거보다 이 샌드위치 종류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요번에 진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5년 전인데 그때보다 지금 영어를 훨씬 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아. 이탈리아 거기 뭐 일하시는 분들이나 네. 길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달러 강세였잖아요. 그렇죠. 미국 관광객이 엄청 늘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요번에 갔을 때도 진짜 미국 사람 많았고 어. 영어를 엄청 잘 쓰더라고요. 어. 예전에 비해서. 그럼 이제 영어만 해도 좀 어느 정도 여행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체감 뭐 이렇게 대화 체감은 못 느꼈는데 다들 엄청 열심히 영어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약간 이제 미국 친화적인 부분이 생긴 것 같다. 교황 덕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 레오 14세 미국 분이라 아, 그래서. 제가 가 있는 기간에 취임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바뀌었다. 아, 웃기다. 제가 그 시스티나 성당을 구경하고 오. 나올 때쯤에 이제 이미 취임식 때문에 의자들을 깔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다음 날인가 이제 취임식을 하셨습니다. 우와, 취임식은 안 보셨어요, 그럼? TV로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나름 역사적인 순간인데. 근데 역사적 순간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좀 그 시스티나 성당이 닫혀 있으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그래도 거기를 바티칸을 갔는데 그쵸, 못 그쵸.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아쉽죠.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근데 이제 콘클라베가 그래도 빨리 끝나서 저희가 그걸 보는 한 3일 전인가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해 주시는 분이 되게 운 좋으신 거라고. 오. 네, 계속 닫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결혼으로 운이 풀린 남자. 다음요. 예, 죄송합니다. 후보 4번 젤라또 아이스크림입니다. 이탈리아식 아이스크림으로 밀도가 높아 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이태리 다녀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젤라또는 수준이 달라병에 걸립니다.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젤라또는 공기 함량이 낮고 원재료 함량이 높아서 재료 맛이 훨씬 풍부해요. 흔한 맛이라도 초코 아이스크림과 초코 젤라또는 초코의 풍미부터 다릅니다. 옛날 귀족들이 궁전에서 먹었던 디저트라고 합니다. 고급이라는 뜻이죠. 현대인들이 웬만한 궁중 음식 다 먹고 있지 않나요? 네. 쉽게 먹는 게 궁중 음식 아닙니까? 어쨌든 고급 음식이다. 네네. 반대 의견입니다. 쫀득함으로는 터키 아이스크림을 못 따라오고요. 쫀득한 게 좋으면 찰떡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먹으면 됩니다. 이 가격이면 4알이나 먹어요. 아, 그렇긴 하죠. 가성비도. 젤라또 사면 숟가락을 왜 이렇게 작은 걸 주나요? 팍팍 떠먹기 힘들어요. 이탈리아 현지 젤라또가 맛있는 건 수제이기 때문인데요. 수제 아이스크림의 단점, 엄청나게 빨리 녹습니다. 그래요. 오빠 드셨어요? 많이 먹었죠. 콘으로 드셨어요? 뭐 컵으로 드셨어요? 콘으로도 먹고 컵으로도 먹는데 보통 그 젤라또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 진짜 예. 젤라또는 수준이 달라병에. 젤라또는 달라요. 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이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이스크림 혹은 그 31가지 아이스크림 강력한 체인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탈리아 가서 느끼는 건 젤라또 집이 진짜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에스프레소를 하루에 몇 잔 마시고 젤라또를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는 게 약간 일상이래요. 뭐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그렇게 많아요? 네,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젤라또 집. 진짜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젤라또 집이 그렇게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아무래도. 잘 안 먹게 되고. 예. 근데 젤라또를 먹으면 확실히 다릅니다. 무슨 맛이 제일 맛있었어요? 쌀맛. 쌀맛도 팔아요? 네, 리조 젤라또라고 해가지고 리조또 할 때 그 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쌀맛 젤라또가 많지 않은데 다릅니다. 그게 제일 맛있고요. 웃기다. 그거 말고도 뭐 다 맛있는데 뭐 꿀팁이라면서 제가 요번에 배운 게 젤라또 집들이 많은데 딱 이렇게 지나가다 쓱 보면 아이스크림들이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이렇게 쌓아놓죠, 살짝. 예,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근데 네네네. 그런 거보다 뚜껑으로 다 닫아놓은 게 제대로래요. 아, 그게 더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변질되지 않게 뚜껑으로 밀폐시켜 놓은 젤라또 집들이 찐이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 완전 꿀팁이네. 예, 근데 꿀팁을 들었는데 저는 반반 먹었어요. 예. 그렇게 달랐나요? 그건 차이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탈리아 젤라또는 다르다. 리조 젤라또.
강추. 찾기가 어려워요. 이탈리아에서도. 아, 리조 젤라또는. 네, 쌀 젤라또를 하는 데가 요즘 많이 없어졌대요. 어렵대요, 그게. 네. 그리고 단점. 저 공감하는 게 진짜 빨리 녹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수제라서 빨리 안 드셨어요? 그 여기 서운하네. 혼자 갔으면 바로 먹었죠. 이렇게 먹는데 이게 이 보기에도 나왔지만 콘 아이스크림 사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죠, 좀 비주얼. 이거 들고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들고 걸고 찍는 거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찍더라고요. 이거 하잖아요. 이탈리아 가서 젤라또 드신 분들 다 공감하는데 이거 할 때 손에 다 흘러요. 아, 이미 흘러요? 엄청 빨리 녹아요. 아, 엄청 부드러워서 이게 네. 안 차갑나 보다. 그것 때문에 맛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많이 흘러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한번 찍고 손에 이제 범벅된 다음에는 예. 그 다음부터는 컵으로 삽니다. 그럼 신혼부부는 이렇게 입으로 닦아주지 않나요? 예?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로망. 이쪽부터 환상. 이쪽부터 7회쯤 왔네. 아, 5회 말인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나이는 5회 말인데 지금 느낌은 7회 말입니다. 주연이도 못 소리니? 무슨 말씀 있어요? 근데 콘도 확실히 근데 맛있죠? 다르지 않아요? 콘이 사실 맛있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근데 진짜 잘 녹아. 녹아요. 엄청 빨리 녹아요. 그리고 숟가락도 진짜 작아요? 숟가락은 좀 작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숟가락이라기보다 나무떼기라고 봐야 되는데. 아, 나무로 주는구나. 예. 가격대는 어때요? 가격대는 저렴해요. 예, 별로 그렇게 막 부담되는 가격. 에스프레소도 엄청 싸고. 아, 그래요? 예. 디저트가 되게 저렴한 편인 것 같다. 제가 피렌체에 갔을 때 이제 에스프레소를 매일 뭐 한 두세 잔씩 마시는데 그 가이드분이 진짜 여기가 요즘 무슨 에스프레소로 상 받은 데라고 대회에서 상 받은 바리스타가 있다면서 거길 데려가 줬어요. 가야죠. 마셨는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뭐 2유로를 에스프레소 가격을 받아서 소송을 걸렸대요. 왜요? 이 너무 싸. 피렌체 시민한테. 왜요? 그러니까 원래는 1유로여야 되는데 2배를 받아서 뭔데 2배를 받냐.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에게는 1유로가 국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오.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싸다. 네, 근데 그 2유로 사건 때문에 그 집이 엄청 홍보가 됐대요. 네. 반대로? 반대로. 노이즈 마케팅으로? 네네네. 그러면 계속 2위로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많이 시켜 먹고. 저는 커피숍 가면은 일단 1인당 2잔씩 시켰어요. 또 4잔을 시켜요. 그러면 주문받는 분이 2개? 2개? 이렇게. 에스프레소 하나랑 이 집에서 잘한다는 그거 가져와! 이런 식으로 2개씩! 4잔을 마시니까. 오. 네. 좋겠다. 그렇습니다. 부럽다. 네. 커마카세. 자, 그러면 A조 파스타, gnocchi, 파니니, 젤라또 중에 4강 진출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파스타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파스타. 좀 생각이 파스타. 가야죠. 네. 파스타는 근데 솔직히 요리하기도 좀 쉬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편안한 게 또. 맞아요. 이게 이탈리아 맛이랑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소스가 너무 잘 나오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파스타 어떻게 만드는 거는 좀 하세요? 저 자주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이 파스타 쿠커라고 해서 그냥 물에다가 파스타 면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냥 면이 익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빨리? 아니 그냥 7분 똑같이 걸리는데 대신 그냥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먹거든요, 그냥. 보통 파스타 하는 분들은 그걸 즐기지 않나요? 냄비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냄비를 또 씻어야 되고 물 끓이는 게 귀찮으니까 저는 그 전자레인지 거를 샀는데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 포장대로 넣으면 돼요? 네, 그 이 통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그냥 면 넣고 이렇게 넣으면 되거든요. 뭐 소스 만들어 드세요, 보통? 토마토랑 크림 섞어가지고 로제 많이 로제, 넣고 그리고 반반. 베이컨을 좀 많이 넣습니다. 베이컨. 베이컨 먹네, 이거 보니까. 베이컨 파스타네. 맞아요. 그렇죠. 네. 단백질이 나서. 어, 그래서 파스타, 뇨끼, 파니니, 젤라또 이 중에서는 그래도 파스타가 1위라는 게 좀 뭐랄까 정배라고 봐야죠. 저도 파스타 봅니다. 네, 파스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태원 같은 데서 특히 먹은 게 거의 한 4, 5년 전인데도 네. 그때부터도 엄청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체감이 그렇게까지 편차가 크지 않은 느낌이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해방촌에서 먹었던 파스타가
더 기억에 남을 정도니까. 해방촌. 뭔가 이렇게 옛날 동네 같냐 오빠가 말하니까. 예, 근데 요번에 갔을 때 제가 파스타를 또 그렇게 많이 안 먹긴 했어요. 주로 이제 T본 때리고. 다이어트 한다고 또 단백질 T본을 때렸구나. 여러 번 때렸기 때문에 파스타를 조금 적게 먹은 편인데 그렇습니다. 네. 일단 파스타. 저는 피자 시킬 때 파스타. 제가 해방촌이라고 했더니 진짜 해방이후 같은 거. 그렇죠. 저도 그래서 뭔가 해방촌. 파스타 1위 하고 2위를 제가 사실 젤라또는 수준이 달라병에 걸리지 않아가지고 젤라또 오빠는 왠지 젤라또를 고르실 것 같은데 저는 파니니 봅니다. 파니니를 본다.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죠. 파니니는 그냥 샌드위치.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냐. 아 그런 식으로. 그냥 베이직한 파스타랑 같은 이치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젤라또 봅니다. 이게 직접 젤라또를 안 먹어보거나- 먹어봤다는 거죠? 그렇죠. 이탈리아에서는 안 먹어봤죠. 한국에서 많이 먹어봤죠. 아 한국 젤라또. 네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젤라또로 할 수 있을까요? 뭐 이탈리아병 걸리신 거예요? 뭐예요? 농담이고 젤라또를 한국에서 안 먹어봤어요. 예. 오빠가 안 드셔봤구나. 근데 이제 젤라또를 먹을 때마다 느끼는 게 여기 반대 의견이랑 약간 동의하는데 터키 아이스크림이 저는 젤라또보다 위라고 봅니다. 오 그래요? 예. 전 터키 아이스크림 안 먹어봤는데. 튀르키예 가서 이제 직접 드셔보셨어요? 네, 돈두루마라고 부르는 그것도 하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정말 떡 같은 식감도 갖고 있고 오. 종류도 정말 많은데 저는 젤라또보다는 튀르키예가 좀 더 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 아이스크림 먹어요. 파니니 갈까요? 튀르키 아이스크림이 더 오빠가 떡 같은 식감을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예. 그래서 뇨끼도 요번에 약간 좀 너무 말랑말랑한 걸 먹어서 그런지 식감이 좀. 예. 튀르키 아이스크림 뭐가 달라요, 오빠? 달라요. 그러면 젤라또보단 튀르키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기 예. 때문에 파니니를. 파니니. 예. 자, 그럼 파스타 1위, 파니니 2위, 파파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튀르키예가 진짜 맛있었어요. 돈들어가. 확실히 달라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먹어봐서 그니까요.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것도 해줘요? 이거 장난쳐줘요. 그래요? 진짜요? 유명한 이유가 그것뿐만 아니라 맛있구나. 진짜 돈두루마가 젤라또라는 뜻인가? 그건 아이스크림인가? 그냥 아이스크림을 돈두루마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나?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거기서도 약간 내가 이번에 리조 먹은 것처럼 거기서도 그렇죠. 맛이 여기 최고 존엄 그게 있어. 우린 그거만 먹었거든. 가서도 항상 어느 그 아이스크림. 그래서 난 그게 돈두루마인가 아니면 돈두루마라고 그냥 하나. 돈두루마라고. 맛을 고르는. 여러분 돈나루마랑 달라요. 예, 자꾸 도루마무도 아니고요. 그 떡같이 칼로 썰어 먹는 거 안 먹었나? 아이스크림 철판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진짜 쫀득쫀득한 거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면서. 신기하다. 근데 우유 맛이에요? 보통 하얀색이니까? 그치. 그래서 근데 그 식감이 맛있는 거구나. 이게 너무 잘 늘어나서 그때 한번 그 트위터에 올리려고 그때 트위터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찍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또 끊어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대고 조작한 적 있지. 치즈처럼 막 이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그리고 씨가 있습니다. 해성제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코너 먹방 월드컵 일주어터 씨와 이탈리아 음식 월드컵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스타와 파니니가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조 대결입니다. 네, B조 후보 5번 리조또입니다. 쌀을 기름에 볶고 육수에 졸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설익은 듯한 밥알과 짭조름한 해물 베이스의 만남이 아주 맛있어요. 한국인이라면 역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든든하게 배부름이 오래갑니다. 양이 부족하면 즉석밥 데워서 소스에 비비면 됩니다. 다시 한 그릇이 리필됩니다. 이건 리조또가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3분 카레잖아. 이건 3분 카레지 무슨 이게 리조또야. 이 설명과 완전 반대되는 말. 자, 리조또 반대 의견입니다.
이건 덜 익은 밥인가요? 죽인가요? 음. 소스에 대충 조리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살살 저으면서 오래 익혀야 하는 의외로 품이 많이 드는 까다로운 음식입니다. 국과 밥이 주식인 한국인들에게 리조또는 어디서 먹어봤는데 익숙한 느낌이 듭니다. 굳이 잘 안 사 먹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약간 그쵸. 우리나라 밥의 민족이다 보니까 그쵸. 다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의 어떤 쌀로 만든 음식들을 약간 그렇게 신기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 입맛이랑 약간 다르니까 애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리조또는 식감이 다르다면서요? 그쵸.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리조또 잘하는 집이 엄청 많은데 제가 이제 이탈리아 현지에서 리조또 딱 먹었을 때 처음 느낀 거는 밥이 덜 익었는데 네, 쌀알이 덜 익은 느낌. 근데 그게 그 알텐데가 아니라 알덴테. 알덴테. 네. 알텐데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알텐데. 이 맛 알텐데. 그런데 알덴테. 알덴테. 알덴테여가지고 약간 그 꼬들꼬들한 느낌. 설익은 밥 느낌. 예. 근데 먹다 보면 그게 또 맛있기도 하고. 예. 저는 사실 뭐 파스타를 주문해서 먹는다 하면 리조또는 사이드로 먹거든요. 사이드. 이거 파스타만 먹으면 밥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리조또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네. 리조또도 좀 그런 맛이 있는데. 예. 아, 리조또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파스타보다는 좀 약간 급을 좀 덜 쳐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탈리아 가보면 진짜 리조또가 많더라고요. 예. 저는 5년 전에 갔을 때 먹은 리조또는 그 무슨 카초 빼빼라 그래가지고 그 후추 파스타 그거랑 우유 파스타 뭐 이런 것들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럼 후추를 많이 넣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막 먹으면서 막 에취 막 이러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그 쌉싸름한 후추 향이 있는 거. 괜찮 맛있겠다. 안 맛있어요. 느끼하고. 되게 맛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이번에는 리조또 어떤 리조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먹었는데 그 제일 맛있었던 거는 밀라노에 와가지고 침상태 소리가 너무 잘 들렸어. 너무 침이 알덴테였죠? 침이 덩어리져 있었죠? 예예. 덜 익었어요 침이.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소 뒷다리살인가? 그 요리가 있더라고요. 꼬리찜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옆에다가 그 파스타를 같이 줍니다. 사이드 느낌. 네, 사이드. 그 아주 만족스러운 메뉴예요. 그렇죠. 푸짐하네요. 근데 그게 정말 맛있었어요. 거기 사이드로 나온 리조또. 그 사이드가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밀라노에서 되게 유명한 그거래요. 그 오소부코. 오소부코라는데 소 뒷다리살 요리가 되게 유명한데 밀라노에서 네. 흔하게 만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먹을 때는 꼭 그 리조또를 옆에 줍니다. 근데 노란색으로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모르는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네. 그래도 오빠의 뭔가 후기를 자꾸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예. 약간 그 샤프란처럼 노란색 쌀이 나오는데 그 안남미는 아니고. 근데 그게 가장 맛있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많이 리조또는 사실 하시네요. 맛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싫어하시는 분이 있나? 근데 자주 안 드시겠다. 그렇죠. 꼬들꼬들하다고 어르신들은 조금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일단 이 반대익은 첫 번째 덜 익은 밥인가요? 죽인가요? 이게 맞아요. 조금 큰 의기는 것 예. 같긴 해요. 그 느낌이죠. 우리는 죽하면 되게 만만하게 부서져야 되는데 맞아요. 안 부서지는 설익은 죽.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낯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다음요. 네, 후보 6번 피자입니다. 얇고 납작한 반죽에 토마토 소스, 치즈 등의 토핑을 얹고 구워서 만듭니다. 찬성의견입니다. 이태리 피자는 쫀득한 도우가 일단 남다릅니다. 고소한 치즈, 토마토의 새콤달콤한 맛까지 흠이 없는 음식이죠. 이탈리아 여행할 때는 매일매일 피자에 와인 곁들이지 않나요? 같은 크기로 조각나 있어서 갈등 없이 나눠 먹기도 좋아요. 탄단지 조합의 완전 식품입니다. 피자는 완전 식품 월드컵이나 국가대항전에 나가야 하는 완벽한 음식입니다. 이 먹방 월드컵에 굉장히 몰입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반대 의견입니다. 솔직히 피자가 우승 같은데 다들 피자 거리니까 저 둘은 다른 거 우승시킬 것 같음. 저희 둘이요? 홍대병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피자를 좀 강력 우승 후보로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탈리아식 화덕 피자보다는 미국 피자가 좋습니다. 이탈리아 피자는 남은 걸 냉동실에 얼려두기 애매합니다. 화덕 피자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처음 그 맛이 안 나고요. 꼬다리가 약간 까맣게 타는 경우도 많아요. 이 반대 의견 두 번째, 화덕 피자보다는 미국 피자가 좋습니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화덕 피자
그냥 뭔가 장난친 것 같아요. 너무 뭔가 맹맹해요. 그렇죠. 피자가. 우리가 이제 미국식 체인 피자를 먼저 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가 봐요. 한국 사회도 이제 그 영향력 하에서 네. 미국식 피자, 배달 피자 이런 쪽으로 토핑이 강화된 맞아요. 큼직하고 그리고 꼬다리에 저는 꼭 고구마 무스를 넣거든요. 저는 근데 치즈 화덕피자는 안 크러스트. 넣어줘. 저는 치즈 크러스트. 근데 화덕피자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이태리 피자 하면 거의 화덕피자를 말씀하는 게 맞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약간 그 도우 같은 거 보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공기. 뭐야 이거?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 있네. 에어 피자. 에어 피자.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진짜 토핑이 엄청 신경 써서 경쟁이 심화돼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다 올라가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그렇죠. 막 갈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네들은 뭐야? 뭐 풀 올라가고 비싼 치즈 하나 올라가고 그리고 막 소스 묻어 있고. 예. 묻어 있고 웃기다. 예. 루꼴라 피자 뭐 이런 거 하면은 풀떼기들이 그렇죠. 그리고 햄이라고 막 함흥 얇은 거 그냥 올려주고. 예. 아니 무슨 조금 피자 뭔가 위에다가 이제 성의가 없어요. 나무를 올려놨어. 뭐 이런 느낌. 오빠 그래서 안 드셨어요 이탈리아 가서? 먹었죠. 가서 먹으면 또 다릅니다. 이태리 피자는 가서 달라병도 먹으면 있나요? 달라요. 그래요. 어떤 게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죠? 일단 주문받는 분이 이태리어로. 많이 다르네. 예. 우리가 이탈리아 가서 현지 음식 먹는 이유가 이제 전체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쵸. VR로 느끼려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죠. 근데 제가 주워들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피자를 먹으면 미국식 피자가 좀 많으니까 이렇게 크게 한 판 나오면 이렇게 떼서 먹잖아요. 네네. 근데 이태리에서는 작게 이렇게 한 판씩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우리나라가 시켜 먹는 그 피자로 치면 레귤러 사이즈를 혼자 먹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그래도 됩니다. 꽤 크네요. 꽤 크죠. 그래서 이걸 혼자 먹어? 약간 당황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나눠 먹나? 근데 요즘은 나눠 먹는 분위기가 되게 세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면 가위를 주더라고요. 보통 그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아요.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안 주고 자존심이 있나 봐요. 가위가 더 이상한데? 그래서 가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그 냉면집에서 가위 쓰는 거 뭐 서양 사람들 기겁한다 그러는데 가위를 주네. 근데 그래서 근데 그 가위를 그 무슨 가죽 공방집에서 똑같은 걸 봤어요. 주방용 가위가 그래서 아니었어. 얘네는 가죽 공방 가위를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용 가위를 쓰잖아요. 그렇죠. 잘 잘려서 그런 거 줬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 신혼부부니까 오빠 이렇게 잘라주셨나요? 그럼요. 예, 그래요? 잘라주고 이제 나눠 먹어야 돼. 내가 먹어야 되니까. 가위는 되게 특이한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요즘은 약간 요런 피자들을 화덕 피자, 이탈리아식 맞아요. 피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맛을 많이 들여가지고 맞아요. 이런 게 좀 많긴 하죠. 예, 이게 좀 그리고 덜 리치하지 않나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사실 그냥 미국식 피자집 가면 피자 한 판에 뭐 사이드로 스파게티면 끝인데 네. 이거는 좀 진짜 사이드 메뉴처럼 먹을 수 있죠. 그렇죠. 피자. 관점이 다르네. 예. 아무튼 맛있습니다. 네, 맛있긴 맛있죠. 다음 후보. 네, 다음 후보 7번 라자냐입니다. 넓고 얇게 뽑은 파스타면을 층층이 쌓아 면 사이에 소스와 재료를 넣어 만듭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라자냐는 피자와 파스타의 장점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피자 먹을 때 토핑 부분만 많이 먹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라자냐를 먹는 거예요. 그래요? 들어가는 재료가 다양하고 풍부해요. 한 입 떠먹으면 입안 가득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다진 고기가 들어옵니다. 예. 숟가락이나 포크로 팍팍 떠먹으면 되니까 옷이나 손에 토마토 양념이 묻을 걱정도 덜 해요. 이게 피자랑 다르게 손을 안 쓰니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반대 의견입니다. 나폴리 마피아가 보면 화낼 만한 후보군이네요. 라자냐도 파스타인데요. 라자냐도 파스타로 속하는 거군요. 그런가? 제가 라자냐 먹고 8kg가 쪘습니다. 기름지고 재료를 아낌없이 때려 넣기 때문에 돼지 사료와 다름없습니다. 라자냐를 주식으로 먹을 수가 있구나.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돼지 사료와 다름없냐? 이게 살찌기 쉬운 음식인가 봐요. 오히려 속재료가 너무 많아서 반만 먹어도 물리고 기름기가 많아서 속이 느글거리더라고요. 라자냐는 되게 맛있죠? 저 진짜 좋아하는데 저 나폴리 마피아님이 만든 라자냐를 먹어봤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좋겠다. 그죠?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생면을 쓰시니까 예. 이 면이 확실히 다르니까 진짜 맛있었고 저도 사실 라자냐를 좀 기름지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나폴리 마피아님이 만든 건 진짜 담백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 근데 사실 나눠 먹어서 조금 먹어서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무슨 풍요빵 나눠 먹었어요. 그거를 그러면 풍족하게 해가지고 한 그릇씩 준 게 아니라 아니죠. 한 입씩 한 입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사등분 약간 해서. 테이스팅 메뉴였네. 맞아요. 좀 그런 식으로 먹었어요. 김풍도 돼지인데 같이 먹으면 이제 모자르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먹었던 라자냐 중에 제일 맛있었고. 그렇겠네. 진짜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럴 때 저 좀 불러주세요. 아, 예. 3분의 1씩 먹으면 더 맛있을 겁니다. 다음에 같이 가요, 오라버니. 좋습니다. 네. 예. 라자냐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이태리 가셔서 드셨어요, 이번에? 이번엔 안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안 자주 먹었는데 팔아요? 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메뉴에서 이렇게 딱 보진 못했고 보통은 어디에 먹으러 가면은 이제 이 집이 뭘 잘한다 그래서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라자냐를 잘해서 간다 이런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보통- 라자냐가 특별한 음식이 아닌가 봐요, 이태리에서. 그렇죠.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그 퍼스트 코스에 나오는 그쵸, 종류일 아무래도. 거니까 메인 메뉴가 되긴 조금 예. 약할 수 있죠. 저희는 항상 메인 메뉴를 보고 갔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티본 하나 이런 거 보고 가고 근데 언니도 고기 돼지 좋아하세요? 뒷다리살 하나? 예?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죠. 다행이네요. 예, 고기 좋아하고. 그럼 라자냐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으시죠? 아니요, 라자냐 근데 언제 먹어도 맛있는 건데 그래서 약간 뭐랄까 이게 과연 그 토너먼트에 갈 만한 자격인가? 좀 메인 느낌이 예. 아니라서. 우리 항상 라자냐 하면은 무슨 미드나 미국 영화 보면 장례식 하면 집에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뭐 폰트럭 파티라고 하죠. 그릇으로. 장례식 말고. 그릇으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렇죠. 흰색 그릇에 예. 꼭 이렇게. 그러면 꼭 그 장례식 당사 그 상주는 또 라자냐네 이러면서 냉동 음식 냉동에다가 놓. 맞아요. 예. 냉동 음식으로도 자주 나오죠. 라자냐. 해동해서 먹으세요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이미지가 남아 있어가지고. 라자냐는 약간 우리로 치면은 그냥 라면 계열인가? 그러니까 좀 뭔가 특별한 음식이라기보다 가정식으로 많이 먹는 그런 그러니까. 건가 봐요. 예. 만들기 쉬울까? 힘들 것 같은데. 어려워 보이는데 저게 라고 소스 아닙니까? 그렇죠. 고기 넣어서? 그렇죠. 그 소스가 뭐 시판 소스 사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겠네. 그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후보. 네. 후보 8번 에스프레소입니다. 소량의 물과 원두 가루를 이용해 추출한 커피로 쓴맛이 강합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에스프레소는 최고의 입가심 디저트입니다. 크레마 사라지기 전에 원샷하는 맛이 있죠. 에스프레소를 무시하지 마세요. 에스프레소 없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없어요. 맞죠? 그렇죠. 만드는 과정만 보면 에스프레소를 이길 게 없습니다. 30초 컷으로 추출 가능하고 만드는 사람의 실력과 상관없이 맛이 일정해요. 이거는 조금 반대 의견을 넣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실력 조금 이게 그 뽑는 사람의 기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반대 의견입니다. 저 작은 걸 왜 그 돈 주고 사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입에 사라집니다. 한약만큼의 쓴맛을 지닌 임시 졸음 지연제에 불과합니다. 임시 졸음 졸음 지연제. 임졸지. 단어가 뭔가 고급져 보이는데. 그러네. 임졸지. 졸음 지연제. 근데 그 말은 맞다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면 그 졸음이 가시는 게 몸의 피로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피로를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것을 약간 지연시킨대요. 그거를 좀 예. 못 느끼게 하는 예. 거구나. 근데 확실히 아메리카노보다 에스프레소가 효과가 더 좋겠죠? 모르겠네요. 똑같지 않나요? 같은 양을 먹는 건데. 그렇긴 하네. 맞네. 예. 그리고요. 네, 에스프레소는 사약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말문이 막혔어. 이걸 읽어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에스프레소바 붐이 한창. 커피 체인이 들어왔을 때 뭘 시켜야 되는지 몰라서 일단 메뉴에 있는 거를 그래요? 시켰는데 이 컵에 어떻게 뭐 컵에 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했는데 컵에 주세요. 이랬는데 요만큼 주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마셨다가 놀랐다는 거. 저는 에스프레소바 얘기했는데 좀 세대 차이가 느껴졌네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별다방이 처음 들어올 때. 예. 아니 그때는 이제 아라는 게 조금 없었죠. 낯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그땐 무슨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걸 마시던 시절이 아니죠.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그래요? 거의 30년 됐죠. 그것도. 아니 그래도 별로 안 됐네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커피 체인들이 주력으로 팔던 거는 보통 블랙커피, 밀크커피, 파르페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 시애틀 출신의 그 별다방과 그 시애틀즈 배땡땡 뭐 이런 체인이 있어요. 그런 게 공세를 가져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이런 걸 많이 마시게 그 됐죠. 배땡땡이 아직 있어요? 시애틀즈 배땡땡은 시애틀은 아직 있더라고요. 되게 한국에 반가웠어요. 있네요. 저는 그거를 이제 90년대 학번인데 그때 종로에서 그 집을 많이 갔거든요. 그게 저는 좋아가지고 그때는 그게 미국에서 온 건지도 몰랐어요. 아 그때 처음 드셔보셨구나. 그리고요. 네, 그리고요. 에스프레소 반대에게 마지막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살아계실 때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려고 하자 바리스타가 커피를 망치고 계신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교황님도 에스프레소보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셨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자꾸 교황님 얘기 나오는 게 좀. 아니 에스프레소에 물을 타려고 하니까 바리스타가 커피를 망치고 계신다. 아 바리스타가 한 네, 얘기군요. 바리스타가 교황님한테 지금 커피를 망치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래도 그 아르헨티나 분이셨는데 아 그래요? 에스프레소를 드시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전 지금 교황님이 궁금해요. 뭘 미국 드시- 교황님이지 않습니까? 예. 이탈리아 바티칸 시국에서 거기 스위스 근위대들 있잖아요. 네네. 그 알록달록 그 입은 아메리카노 한 잔 가져와봐. 에이 설마요. 시카고 피자 가져와봐. 시카고 출신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피자를 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이탈리아에는 아예 아메리카노 안 팔아요? 아니요. 팔아요. 팔고 제가 요번에 느낀 게 아메리카노를 훨씬 더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미국 관광객이 많으니까 늘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체감이. 오. 어디 유명한 에스프레소 커피숍 거기 보면 무슨 세계 최초의 무슨 에스프레소 바 뭐 이래가지고 몇백 년 된 커피숍 있어요. 에스프레소만 팔았던 데죠. 근데 가면은 메뉴에 다 있어요. 네. 카페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다 있고. 파는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가장 감동받았던 커피 메뉴는 카페 마끼아또입니다. 마끼아또. 그 되게 우리나라에서 우유거품. 흔한 거잖아요. 카라멜 마끼아또 같은 느낌이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카라멜 마끼아또를 가지고 약간 그 달달한 맞아요, 달죠. 라떼처럼 드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카페 마끼아또 하면 요 조그만 에스프레소 잔에다가 우유 거품을 주는 건데 네네. 그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약간 그 요즘 플랫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보다 더 농축된 느낌? 근데 그 우유 거품이 달지 않고 그냥 우유 거품. 예. 근데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게 진짜 저는 제일 맛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작은 잔에 주는 거잖아요. 작은 잔에 에스프레소인데 우유 거품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그냥 됩니다. 카페 마끼아또라고 예. 하는구나. 저는 콤파나를 더 좋아하는데. 카페 꼼파나 다니까요. 그거 좋아요. 맛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번에 그거 아주 한 3번인가 마셨는데 카페 꼼빤나 정확한 꼼빤나. 예. 제가 가지고 그 꼼빠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꼼빠냐 했더니 주문받는 분이 약간 정정해 주듯이 카페 꼼빤나 이렇게 그런 분이 많아서. 예, 꼼빤나. 예, 꼼빤나. 꼼빠냐 하니까 못 알아듣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확실히 맛이 다른가요? 한국이랑? 달라요. 아니 그래도 한국도 진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요거는 나라고. 아직 확실히 달라요. 진짜요? 확실히 다릅니다. 궁금하네. 뭐가 확실히 그렇게 다르지? 다릅니다. 예. 왜 다를까요? 예? 왜 다를까요? 아무래도 이 추출하는 그거 아닐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어차피 들고. 원두는 에티오피아나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거고 두 나라 다. 달라. 그래요? 예, 다릅니다. 예. 이거는 아직은 외우면 됩니다. 에스프레소는 다르다. 그래요? 물이 다르고 일단 물 맛이 달라서. 물맛 다르고 예, 물이 다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커피 그 카페마다 관리하는 그게 있지 않을까? 커피 덕는 기술. 커피콩 덕는 그게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추출법이 또 다를 거고 추출하는 그 기술. 많이 다른가?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분위기. 커피숍의 절반은 분위기 때문 아니에요? 커피숍의 절반은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겁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뭐요? 이태리 카페는 네. 콘센트가 있나요? 아, 죽 때리려고? 아니 지금 아니 궁금하잖아요. 죽 때리는 거. 여행객이 그런 보조 배터리 충전하는 건 좀 중요하죠. 카공족. 가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카공은 모르겠습니다. 콘센트 없었어요? 콘센트는 제가 잘 안 받고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커피숍의 특징이 바에서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 서서. 네, 서서 카운터 같이, 그러니까 거의 바보다는 카운터에 가깝다고 해주는데 계산하고 받아서 바로 이렇게 마시고 나가는 느낌. 그럼 진짜 특이하다. 그게 싸요. 그게 거의 1유로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앉아서 마시겠다 그러면 더 받아요? 그게 돈을 더 받아요. 서비스 차지라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는 콘센트가 있는지 안 봤어요.
아, 좀 질문이 좀 저급했죠. 아니에요. 저는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썼는데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부분이긴 하네요. 왜냐면 폰 맵 같은 거 돌리고 다니는 분들은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이렇게 바로 마시고 가면 더 싼 게 좀 특이하네. 그러니까 문화가 옛날엔 그거였나 봐요. 진짜 뭔가 노동자들이 아침에 잠 깨야 되니까 빨리 하는 와, 그런 네. 느낌으로? 그래서 유명한 그 몇백 년 된 에스프레소 바 가면은 약간 당황해요. 관광객들이. 사람이 바에 너무 많아요. 두 줄, 세 줄 서가지고 무슨 이제 배급받는 사람처럼 일단 먼저 결제를 하고 이 내가 결제한 에스프레소 한 잔, 이 영수증을 들고 이렇게 보여줘요. 나. 그러면 거기 바텐더 분이 이렇게 하다가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고. 입찰 같네요. 네. 살짝. 오. 요번에 갔을 때는 제가 바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예. 그리고 사람이 좀 없을 때 갔는데, 예전에 갔을 때 기억은 딱 그랬어요. 몇백 년 된 그 에스프레소가 다, 저요! 저요! 아, 진짜 신기하네. 예. 그럼 진짜 국민들이 다 하루에 한 잔씩 먹나 봐요. 그렇게. 하루에 여러 잔 마신대요. 예. 여러 잔 마신다 그러고, 이 특징은 많이들 아실 텐데, 설탕을 꼭 넣으시더라고요. 아, 그냥 그 스틱 설탕 이런 거. 보통 각설탕을 넣는데 요번에 갔더니 그 제로 설탕이 많아졌더라고요. 오, 거기도 예, 거기도 신경- 제로인가요? 예. 신기하네. 제로 투게리 이렇게 써 있어요. 오, 그리고 저는 제로 설탕을 잔뜩 때려 먹고. 오, 신기하다. 오. 예. 제로 열풍이 불고 있다. 아니, 저도 명동에서 에스프레소 바를 가본 적 있는데 거기는 이제 이탈리아처럼 이렇게 한 잔 먹고 나가는 문화가 아니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자리는 엄청 불편한데 다 먹고 가고 에스프레소 한 잔 딱 주는데 뭔가 그 한국 카페 감성이 아니고 그래서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보다 지금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바가.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아직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고 아, 맞죠, 앉아서 맞죠. 좀 뭐 딴 것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에 맞아, 맞아. 가까운 아무래도 그런 것 곳인데 같아요. 보통 이탈리아는 마시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 예. 충전하는 느낌으로. 확실히 다르네. 근데 요즘은 확실히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지 앉는 자리가 늘어났어요. 체감이. 그래도 좀 많이 바뀌고 있네. 네, 앉아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예. 근데 어쨌든 다르다. 다르다. 에스프레소 달랍게요. 이번에 약간 실망한 건 그거예요. 각설탕이 많아야 좋거든요. 각설탕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멋있게 하나를 평 넣어요. 네. 보통 정량은 2개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를 뿅 넣으면 젖지 않고 녹을 때까지 기다려. 조금씩 이제 마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단맛만 나는 친구들이 깔려 있어요. 원래 그렇게 마시는 거예요? 네. 좀 있어 아니, 보인다. 원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마십니다. 오. 그리고 마지막을 이제 티스푼으로 퍼먹습니다. 남은 설탕이요? 커피 설탕. 맛있겠다. 네, 근데 요즘엔 요번에 가봤더니 각설탕 주는 데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설탕을 왜냐면 그건 넣으면 저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균일해집니다. 각설탕은 무게 때문에 밑으로 깔려서 하기 때문에 좋다. 근데 진짜 좀 뭔가 있어 보이네요, 각설탕.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네. 예. 근데 저는 거기도 제로 설탕이 있는 게 좀 소름 끼치네. 제로 설탕 거의 필수예요. 그래요? 모든 테이블에 다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 당을 지금 걱정하는 그렇죠, 건가 그렇죠. 보네. 오, 예. 신기하다. 여기까지 이탈리아 전문가 얘기였고요. 근데 진짜 오늘 전문가 같아서 오늘 좀 권위 있는 해설자 토론이었어요. 포지션. 예. 2주 경험하고 왔다. 자, 그러면 비조, 리조또, 피자, 라자냐, 에스프레소 중에 4강에 진출할 1, 2위 뭐라고 보십니까? 비주가 생각보다 어렵네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사실 피자는 미국식 피자를 더 좋아합니다. 좀 훨씬 좋아하는 편이라 아. 어제도 먹었거든요. 어제도 토핑을 추가해서 먹었기 때문에 저는 리조또 라자냐. 저도 이번에 피자에 살짝 실망했어요. 이탈리.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간 집들에서 실패율이 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만큼 옛날에 몇 년 전 감동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피자는 또 진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진짜 좋아졌고 차이를 잘 못 느꼈더라고요. 피자만큼은 예. 에스프레소는 느꼈지만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피자 시장의 역사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알고 계세요? 오래 살아서 생활의 예. 느낌으로. 처음에 그 오두막 피자가 오두막 피자. 브랜드 이름이에요? 예, 옛날에? 오. 핫 말고 헛. 예. 그 피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시작부터 함께 했거든요. 예. 그게 먼저 들어왔어요? 그 남자 피자보다? 남자 피자요? 그 미땡땡 피자. 그건 한참 뒤죠. 그래요? 예, 한참 뒤입니다.
한참 되고 이제 피자 오두막이랑 피자 여관이 먼저 들어왔어요. 피자 여관. 여관이 아니라 피자 안인가? 여관이죠. 예. 인. 아, 처음 들어봐요. INN.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건 다 아닌가? 미국식 피자잖아요. 그렇죠. 완전 미국식 피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지 그 맛에 익숙해졌고 그게 이제 엄청 이제 경쟁 붙고 진짜 남자 피자 들어오고 뭐 이제 그 별의별 것들이 다 맞아요, 맞아요. 한 대여섯 개 업체들이 체인 경쟁을 펼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건강 이슈와 함께 약간 고점 찍고 그렇죠. 내려가면서 요즘 피자 업계가 옛날보다는 불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두막이나 남자 피자 좀 비싼 축에 돼서 네. 이제 좀 저렴한 피자 저가 브랜드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가 브랜드로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뭐 그 무슨 저기 마트 피자 맞아요, 맞아요. 일단 비싸니까 한번 고점 찍고 내려가기도 하고 건강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맞아요. 또 이 이탈리아식 화덕 화덕 피자가 피자. 또 확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둘러싸였거든요. 그쵸. 그러다가 요즘 다시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죠? 네? 그건 개인적인. 오랜만에 먹었더니 맛있더라고. 아니, 근데 진짜 피자는 토핑이 흘러야 돼요. 맞아. 네. 그리고 그 요즘 피자들이 어쨌든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제가 느끼기는. 그래서 이탈리아 화덕 피자나 한국 화덕 피자나 다 비슷하다. 네. 그러니까 체인들이 업그레이드 됐다기보다 체인을 넘는 맛에 약간 개인 맞아요, 피자집들이 맞아요. 생겼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고 맞아요. 싶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피자는 이태리보단 미국이다. 그래서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입맛은 그래서 과감하게 피자를 떨어뜨리고 싶다. 화덕 피자는 제 스타일이 아니다. 아니, 저는 일단 1위 그러면 전 에스프레소 올리고 싶은데. 뭐야? 피자보다는 이태리인이야 뭐야? 네? 방금 눈썹 올리는 거 뭐야? 알베르토랑도 톡을 좀 했는데 왜 해요 오빠가? 그냥 했어요. 아니 마지막에 가이드 해주신 분이 알베르토를 아신대요.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래, 연예인이라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친한 척 한번 해봤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올린다고요, 오라버니? 그럼 뭘 올릴 생각했죠 여기서? 저는 라자냐랑 리조또를 그냥 올리려고 했죠. 라자냐와 리조또요. 라자냐는 그 뭐랄까 우리나라 3분 카레처럼 그죠, 즉석 식품의 네, 향기가 좀 강하긴 하죠. 약간 우리가 미드를 통해서 겪은 거는 근데 냉동식품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프레소 바가 없어지는 이유가 아직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지 않다.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옛날보단 붐이 좀 많이 죽었잖아요. 에스프레소 바 같은 그런.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에스프레소 먹는 분들이 에스프레소 전문점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커피숍에 에스프레소 다 주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안 시켜 먹잖아요, 에스프레소. 제가 카페 사장을 8개월 정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에스프레소는 팔린 적이 없어요. 그 어떤 그래서 카페가 성업했나요? 폐업했죠. 이렇게 한다고? 에스프레소 때문이구나. 네. 저는 그 뭐 옵카페도 그렇지만 뭔가 카페가 너무 이제 베리에이션을 두면 그게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죠. 네, 왜냐면 몇백 년을 가는 유행이 있어요. 그 유행이 아니죠. 몇백 년을 가는 그 대리석 같은 단단함. 저는 이제 이탈리아 가면 많이 보이는 게 대리석이거든요. 로마도 대리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에스프레소는 대리석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변치 않는 게 있다. 클래식 이즈 베스트다. 그러면 저는 이태리에 가본 적 없고 오라버니는 진짜 불과 며칠 전에 갔다 오셨으니까 에스프레소를 올리시죠. 에스프레소를 1등으로 하고 리조또를 저는 2위로 올리고 싶습니다. 화덕 피자보단 전 리조또가 맛있다. 저도 리조또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 자, 그러면 에스프레소 리조또 4강 진출입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월드컵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심리전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순순히 2위로 올린다는 건 떨어질 거니까. 그죠? 똑같은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에스프레소가 1등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에스프레소. 이탈리아 산업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고. 너무 진지하게 가지 마시고. 그 BR 땡땡이라고 해가지고 그 끓이는 에스프레소도 있어요. 카페 사장님 했으니까 그거 그 데코용으로 많이 놔두잖아요. 그 비커 같은 거. 그쵸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돼가지고. 그래요? 예, 약간 위아래 이렇게 끼릭끼릭 끼우는 그거. 그거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폐업했죠?
자, 4강. 모카포트라고 하는데 보통. 맞아요. 알아요. 그거. 아, 그게 끓이는 에스프레소. 그렇죠. 이제 에스프레소는 보통 이제 추출하는데 그거는 뭐랄까 가스불로 끓여서 만드는 에스프레소죠. 맞아요. 예. 그 맛이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증기로 추출한 거랑 또 다릅니다. 근데 뭐 오빠가 자꾸 진지하게 에스프레소 얘기하고 이러니까 조금 꼴보기 싫은데요. 오늘 사실 제작진의 의도죠. 무슨 의도? 이탈리아 갔다 온 제가 청취자들에게 굉장히 꼴배기 싫길 원하는데 저는 그 상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더 꼴배기 싫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래가는 DJ는 다르다. 그렇죠. 채팅창도 저 패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눈썹을 보세요. 예, 꺼드럭거리는 거 열받는다라고. 꺼드럭. 예, 지가 깐나바로야 뭐야라고 하시. 이탈리아 사람 깐나바로께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 와, 진짜 한 3주 갔다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2주라서 다행이지.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4강입니다. 네. 파스타 대 리조또. 이탈리아 음식 원투펀치가 이렇게 그러네. 4강에서 만났어요. 저는 보통 이 원투펀치를 한꺼번에 먹지만 오늘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네요. 파스타 대 리조또. 파스타 대 리조또. 면 대 밥입니다. 살짝 저희가 스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스피디하게 파스타가 시간이 올라가지 이렇게 않나. 됐네요. 예. 품격 높은 토론하다 보니까. 무슨 그냥 오빠 이탈리아 여행기잖아요. 자, 파스타죠? 네, 파스타로 올라가죠. 아니, 앞에서 파스타랑 피자가 만났으면 이거 진짜 세계의 대결인데 파스타 대 리조또가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우리나라는 리조또를 도저히 파스타 위로 놓을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맞아. 제가 피자를 너무 떨어뜨렸나 봐요. 리조또랑 붙을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지금? 너무 많지. 게살 홍게죽 있죠? 갑자기 게살 홍게죽이 뭐? 불락죽 있죠? 라면밥, 타락죽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네요. 예, 참치야채죽, 와, 나 게살 홍게죽이 오늘 삼계죽. 제일 웃기다. 라면밥 최고 전함 아닙니까 라면밥? 라밥이 제일 맛있죠. 라밥. 예. 예, 뭐 물론 리조또의 알덴테는 또 다르긴 하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너무 불리한 환경이다. 네, 맞죠. 예. 우리나라는 보통 면 종류가 이제 파스타와는 다르게 국물 안에 있는 면을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네. 파스타는 유리한 게 있어요. 그렇죠. 좀 다른 느낌이니까. 그렇죠. 근데 리조또는 게살 홍게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된장술밥 이겨요? 맞네. 된장술밥에 깍두기 어머. 이거 리조또가 이겨요? 리조또 괜히 올렸네. 이게 무슨 여긴 일이야. 리조또의 지옥입니다. 대한민국은. 리조또는 한국에 오면 발도 못 붙인다. 그럼요. 파스타 결승 진출입니다. 된장술밥 웃기다. 자, 파니니 대 에스프레소. 야, 이건 같이 먹는 세트 메뉴죠. 그렇네요. 예. 이게 다 같이 해야 되는 음식들인데 파니니 대 에스프레소. 네네네. 근데 에스프레소가 결승까지 가기에는 네? 진짜 재수없어서 못하겠어요. 몇백 년 된 파니니 집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몇백 년 된 에스프레소 바는 현존합니다. 파니니가 왜 몇백 년 된 집이 없냐면 우리나라에 살짝 김치찌개 같은 느낌인 거죠. 오래된. 샌드위치라는 것 자체가 이탈리아에서 나온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니니라고 이태리어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왜 네이밍을 저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샌드위치다. 약간 응용한 음식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치면 에스프레소에서 원두는 다 아프리카에서 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은 원산지 이게 기후를 봐야죠. 그럼 또 기후까지 가요? 네네. 원두가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잘하지 않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샌드위치는 어느 나라일까? 샌드위치 이름은 왠지 동유럽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국 이럴 것 같아. 독일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영국인가? 유럽 쪽인가? 뭔가 영국인가? 느낌이 영국 같지 않아요? 샌드위치 자체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제가 옛날에 뭐랄까 샌드위치 백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인데 귀족이 만든 건데 그 음식 먹는 게 귀찮아서 도박하다가 카드 게임 하다가 야야야 너 지금 이거 하면서 먹어야 되니까 PC방 음식이에요. 말하자면 편하게 먹어야 되니까 야 빵이랑 이거를 가운데가다가 이렇게 합쳐갖고 와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 PC방 음식 웃기다. PC방 음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진짜 간단하게 만든 간단식이군요. 핑거푸드 같은 느낌이죠. PC방 음식 웃기네.
아, PC방 음식 때 에스프레소 하니까 너무 격차가 나 보이네. 에스프레소는 어떻게 보면 국민 우리 혈액 안에 커피 뜻이 뭐예요? 직장인들의 피입니다. 아, 뭔 소리예요? 혈액이에요, 혈액. 아, 진짜 웃기다. 맞습니다. 예. 예. 에스프레소 올리시죠. 에스프레소 결승 진출입니다. 아, 무슨 커피까지 가요. 아, 뭐 채팅창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실제로 샌드위치 백작은 일중독자라서 카드 칠 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이건 뭐 확인이 안 된 얘기입니다 사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빠서 만든 음식인 건 맞다. 그렇죠. 대충 때우려고 이런 네. 느낌으로. 자 그러면 결승 파스타 대 에스프레소입니다. 지금 에스프레소 뽕에 차있는 오라버니를 네네. 제가 이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파스타가 우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파스타 왜? 아니 일단 국민 음식이지 않나. 이태리에서도 국민 음식이고 솔직히 한국에서도 파스타 싫어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저는. 밥 그쵸. 대신 먹어도 되고. 네. 근데 이제 파스타도 종류가 막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까르보나라도 있고 뭐 토마토 소스 베이스도 있고 뭐 알리올리오도 있고. 라구 알리올리오 뭐 딸리아텔레 뭐 또 이태리어 쓴다. 예. 스파게토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네. 면 종류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아 그쵸. 면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라비올라도 있고 라비올라 축구 선수인가? 아무튼 근데 에스프레소도 역시 베이스죠. 그것만 마시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카페 콘 판나 마끼아또 카페 라떼. 진짜 왜죠? 자 근본의 파스타와 에스프레소. 그렇죠. 진짜 근데 잘 어울린 것 같긴 해요. 또 이렇게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네. 아 에스프레소. 저는 그 직장인의 피라는 말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진짜 커피 많이 드시고 아 또 그런 게 또 예, 헷갈리네. 이게 뭘 대표하는 어떤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기본 근본 네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진짜로 오빠가 이태리에 가서 에스프레소 파는 데가 더 많았어요? 파스타 파는 데가 더 많았어요? 그건 진짜 쌍벽이었어요. 아 파스타, 에스프레소, 젤라또 그거는- 상대장입니다 정말.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일주어터가 우승을 발표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됐지? 이태리 여행 다 했죠 여러분? 진짜 가보고 싶다. 배성재 텐 이탈리아 음식 월드컵. 자 현재 파스타와 에스프레소가 결승에 진출해 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 이탈리아 여행을 시켜드렸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이태리 투어. 채팅창에 이탈리아 갑자기 정 떨어졌더라고요. 그건 모르겠고 1시간 내내 열받았더라고요. 원치 않는 여행했다. 네. 자 1위 발표해 주시죠. 이탈리아 음식 월드컵 대망의 1위는 바로 파스타입니다. 파스타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태리 여행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오늘 오빠의 여행기에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이탈리아 갔다 온 다음에 분명히 에스프레소 다르다. 제가 옳았다라고 할 겁니다. 달라병 그때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오늘 소개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해서 선물로 프리미엄 식사권 보내드리고요. 먹방 월드컵 게시판에 주제 추천받고 있으니까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제가 무료 여행 한번 시켜드렸습니다. 네네. 저도 꼭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회에 와 있는 일주어터였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시간 진짜 빨리 갔네. 오빠 10시에 하는 거 아니야 생방? 오 마이 갓.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네? 늦었어. 볼 죄송해요. 어떤 점이? 하긴 오빠 때문이긴 해. 아니 희극인 출신. 누구도 안 울리고. 희극인 출신은 항상 제작자한테 깍듯해. 굽신거리는 게. 그러니까. 이탈리아 뭐 있지? 이건가? 에스프레소. 아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1등은 파스타인데. 여기 파스타로 해.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1등 라디오